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4단원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1번, 우리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주로 미숫가루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미숫가루에 물을 넣어 설탕을 마시면 되게 시원하죠. 그래서 선생님 끝내 미숫가루를 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국에 소금을 넣어 먹습니다. 국이 싱거우면 맛없죠.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에 밀가루를 섞어서 우리가 반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서 사용해 봤던 경험이고요. 자, 학습 목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녹는 정도를 관찰하는 활동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해, 용질, 용매, 용액을 설명할 수 있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용해가 무엇인지, 용질이 무엇인지, 용매가 무엇인지, 용액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번,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넣어 관찰해 봅시다. 온도의 양이 같은 물에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을 각각 넣고 유리막대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네, 맞아요. 예상해 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예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소금은 물에 잘 녹을 것 같고, 분말 주스는 물에 잘 녹을 것 같고, 나프탈렌은 물에 잘 녹을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이제 넣고 예상해 보면은 소금과 분말 주스는 물에 잘 녹고 나프탈렌은 녹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할 실험 동영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 관찰해 봅시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녹는 정도를 관찰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마. 고장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뀌었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보고 관찰하여 보겠습니다.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을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각각 넣고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고 관찰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비커 3개와 물,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 약숟가락 3개, 유리막대 3개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 보고 관찰하기.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을 물에 한 숟가락씩 넣어 저으며 관찰해 봅시다. 50ml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20ml씩 담습니다. 이때 물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각 비커에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을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저으며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소금은 물에 모두 녹아 눈에 보이지 않고 물은 투명합니다. 분말 주스는 물에 모두 녹아 눈에 보이지 않고 물이 분말 주스 색깔을 띱니다.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루 물질을 더 넣고 관찰하기. 가루 물질을 한 숟가락씩 넣은 비커에 각 가루 물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을 한 숟가락씩 넣은 비커를 준비합니다. 각 비커에 같은 가루 물질을 3숟가락씩 더 넣고 저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소금은 3숟가락을 더 넣으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생깁니다. 분말 주스는 모두 잘 녹습니다. 나프탈렌은 모두 녹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 보았을 때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소금은 한 숟가락 넣었을 때는 잘 녹았지만 세 숟가락을 더 넣으면 녹지 않고 가라앉았습니다. 분말 주스는 모두 잘 녹았으며 나프탈렌은 모두 녹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루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나요? 가루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도 있었죠. 또 물에 잘 녹는 물질이라도 녹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이때 소금과 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 소금물과 같이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잘 봤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실험을 할 거예요. 나프탈렌, 소금, 그리고 분말 주스를 가지고 물에 녹이는 실험을 할 거고요. 먼저 가루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루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가 어땠었죠? 소금은 물에 어느 정도 녹다가 많이 넣으니까 가라앉는 것이 생겼어요. 두 번째 분말 주스는 물에 다 잘 녹았어요. 세 번째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에 녹는 물질, 녹지 않는 물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양이 다르다. 소금은 어느 정도 녹다가 가라앉는 것, 많이 포화 상태가 되면 가라앉는 게 생기지만은 분말 주스 같은 경우는 계속 잘 녹았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는 물질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양이 다르다. 이게 바로 아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각 비커에 분말 주스, 나프탈렌 각각 넣고 저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일시정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적어보도록 합니다. 가루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루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는 어땠죠?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잘 녹는 가루 물질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가루 물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에 녹는 가루 물질도 많이 넣으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바로 소금 같은 게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소금이랑 분말 주스만 봐도 달랐고 그 다음 나프탈렌도 달랐습니다. 활동 2번. 이제 물에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용질, 용매, 용액, 용해라는 낱말을 이용하여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용매가 있어요. 용매 이게 뭐예요? 미음이죠. 물 할 때 보세요. 물.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잃어버려요. 자, 미음이죠. 자, 이렇게 미음 두 개 똑같죠? 그래서 물을 용매라고 합니다. 이해하겠어요? 이것만 알면은 용해는 원래 녹는 걸 용해라 하고요. 용액은 소금물 용액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는 용질과 용매인데 용매의 미음이 물의 미음이랑 똑같다. 그래서 용매가 물이다. 이것만 알면은 나중에 용해랑 용액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녹는 걸 용해라고 해요. 두 번째, 소금과 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선 잘 몰라도 돼요. 소금물과 같이 용질이 용매, 물에, 미음이니까 물이죠. 물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자, 분말 주스의 실험 결과를 용해,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낱말을 이용하여 설명해 봅시다. 한번 일시정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해 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먼저 용질인 분말 주스가 용매인 물, 미음 기억하세요. 물에 잘 용해되어 녹는 걸 용해라고 한다 그랬어요. 서로 골고루 섞여 분말 주스 용액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활동 두 번째 용액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액의 특징은 먼저 여러분들이 소금물, 간장, 소금물 아무리 놔둬도 설탕물 아무리 놔둬도 음료수 아무리 놔둬도 밑에 가루가 생기던가요? 사이다 아무리 놔둬도 가루 안 생기죠. 오래 두어도 가라앉거나 뜨는 것이 없습니다. 용액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거름장치를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잘 섞여 있다 보니까 거름장치로 걸러도 거름 종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용액은 어느 부분이나 섞인 물질의 정도는 같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먹어 봤을 때도 달달하면은 여기를 떠먹었을 때도 달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떠먹었어도 달달해요. 그런데 여기를 떠먹었는데 얘는 짜다 이런 게 용액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를 떠도 달달해야 되고 여기를 떠먹어도 달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섞이는 현상,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 물같이, 물, 미음, 그리고 용매, 미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가하기 먼저 1번 소금물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죠? 일시정자하고 네 맞습니다. 이건 용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용해와 관련된 현상을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제 일시정자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따라 설탕물에 넣었더니 잠시 후에 설탕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용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중 용액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용액인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 중에서 혹시나 밑에 깔아놓은 게 있으면은 용액이 아닌 겁니다. 자, 다음 말했네. 일시정지하고 시작. 네, 맞습니다. 부침개 반죽은 깔아놓은 게 있죠. 식초 깔아놓은 거 없어요. 설탕물 안 깔아놓어요. 사이다 안 깔아놓어요. 주황세제 안 깔아놓습니다. 이런 데도 다 용액인데 용액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